이 항등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등식 단어 자체에서 말해주는 게 익숙한 친구들 많죠? 항상 같은 식이지? 항등식은 항상 같은 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멋있게 정의상 얘기하면 거기 써있어요. 괄호 1번 항등식 땡땡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항상 같은 식입니다. 항상 같은 식. 즉 이런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당연한 얘기인데 2x 더하기 1이랑 2x 더하기 1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다르다라고 얘기할게? 아니겠죠? 설마 이걸 보고 다르다 할까? 틀린 그림 찾겠네. 그죠? 이런 게 항등식인데 이걸 어떻게 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한쪽에 미지수를 잔뜩 갖다 붙여놓고 어떻게 표현해? 이걸 보고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 같은 걸 추가해서 항상 성립할 때 라는 말 붙여가지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a가 뭐다? 2고 b가 1입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쵸? x 값에 관계없이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항상 같아야 돼 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쪽 단어는. 그럼 당연히 x 앞에 개수랑 x가 안 들어있는 상수끼리 값이 똑같아야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항등식이야. 즉 항등식은 이렇게 기본 시작은 왼쪽과 오른쪽 즉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이걸 시작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멋있게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1번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 개수비교법. 그리고 2번 방법이 수치대입법이라고 거기 개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어. 자, 개수비교법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뭐 좌변과 우변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방금처럼 접근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같은 문자를 기준으로 즉 동류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수를 진짜 비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개수를 비교한다. 그럼 얘는 수치를 대입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수치 대입법은 이런 문제를 푼다 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x에다가 뭐부터 대입해 볼까? x에다가 0부터 대입해보면 1은 b가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쪽 단원의 전부인데 이 두 개가 정말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 어디서 나와? 모의고사, 기출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잔뜩 쌓여있어. 최근 5개는 기출을 보면 이쪽이 모의고사 기준 20번, 19번, 21번, 29번, 30번 그쪽 킬러 파트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한 문제씩은. 그래서 잔뜩 쌓여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풀러가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를 할 거야. 그러면 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밑에 써있어. 거기 보면 밑에 유념할 것 해놓고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 해놨잖아.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이런 게 써있잖아. 거기다 중요하다 해놓고 걔네들은 보통 개수비교법에 쓰이는 아입니다. 보통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뭐 개수비교법으로도 볼 수 있고 수치대입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해? 나랑 좀 오래 한 친구들 어떻게 반응해? x의 값에 관계없어. x에 대해서 다 식을 어떻게? 묶어서 정리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없어야 되는 문자를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야.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라고 할 거야. 그 문자가 기준이야. 그래서 그 문자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개수를 비교한다 라는 느낌일 거야. 수치대입법은 이게 좀 문제가 다양한데 물론 개수비교법도 어려운 거 많아. 수치대입법은 대표적인 게 밑에 있어. 유념할 것 세 번째에 개수들의 합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괴로워하지. 이따 볼 거야, 개수들의 합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밑에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상황은 이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줄 거고, 그건 좀 여기서 다짜고짜 설명해 주긴 어렵고, 이런 거를 하나 좀 예시로 좀 들어주려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니, 이거는 너무 티가 나잖아. 이건 너무 티가 나고, 티 안 나게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고 싶어서 내는 게 하나 있어. 학교 시험에 이런 걸 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시험 때라고 생각을 해봐. 서술형이야. 이런 문제 딱 만났어. 다짜고짜 어떤 다항식의 세제곱하고 어떤 다항식의 완전제곱에 개수들의 모든 개수들의 합을 구하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 반응이 갈팡질팡해? 전개할까 말까 전개할까 말까 망설여져? 왜냐면 식이 되게, 얘 여러분들 전개 못하나? 하지. 얘 전개 못하나? 하지. 근데 전개한 거 전개하고 곱하려고 하니까 아 조금 세야지. 그치? 이 망설여지는 거야. 이런 게 그런 거야. 자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전개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3차식이 나올 거고 여기는 2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3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오죠? 5차식이 나오죠.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을까? 정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막 정리를 했어. A, B, C, D, E, F, G, F, F 이렇게 열심히 막 정리를 했어 여러분. 그리고 막 계산을 미친 듯이 해서 막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예쁘게 어떤 숫자 막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낼 때는 뭐라고 답을 내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쭉쭉쭉 가서 F까지 더한 걸 답으로 내지 않을까? 그쵸?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개해놓은 이 식의 X가 뭘로 바뀐 것 뿐이야? 1로 바뀐 것 뿐 아니야?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가 문제라고. 이런 문제는 모든 개수들의 합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어떠한 개수들의 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떠올려서 X는 1을 대입하는 거구나.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나랑 좀 오래 호흡을 맞춘 친구들은 내가 일산에서 내려왔다 했잖아. 얘기했을걸? 이 문제가 여러분들 딱 1년 선배, 일산에서 내가 여러분들 1년 선배 가르칠 때 이게 시험에 첫 페이지에 1, 2, 3, 4 4번인가 5번쯤에 나왔어. 걔네 학교는 첫 중간고사를 애들을 좀 멘탈을 흔들고 싶어서 서술형을 첫 페이지에 객관식 하고 서술형 하고 객관식 이렇게 냈었어. 구성을. 애들이 멘탈이 나갔겠지? 그리고 그 서술형 두 번째가 이런 뉘앙스의 문제였어. 그 애들이 멘탈이 나갔으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 당황해서 다 전개했지. 전개하고 전개를 진짜 곱해서 진짜 계산했지.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이 허비가 너무 크지 않아? 너네 이거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계산해봐라고 전개해서 막 하면 최소 2, 3분은 넘게 걸릴걸? 2, 3분이면 너네 학교 시험에서 쉬운 거 3문제 풀어요. 첫 페이지가 끝났어 이미. 그 정도 시간이야. 이 한 문제에 첫 페이지 문제 6, 7개를 태운다고? 그럼 안 돼.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다 가져가는 거야. 즉 이런 느낌의 문제 많이 줄 수도 있어.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모든 개수들의 합 이러면 모든 개수들의 합은 전개해놓고 봤을 때 x가 다 1로만 바뀐 것 뿐이야. 얘들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x는 1을 대입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81이겠네. 81이겠네.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거기 유념할 거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이따 문제를 통해 만나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 항등식의 뜻. 아니 이건 좀 내가 너네들한테 방금 설명했던 저런 거야. 항상 같은 식 왼쪽과 오른쪽 정말 똑같니? 정말 똑같아? 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보면 돼. 49번의 니은을 봐봐. 49번의 니은. 49번의 니은을 보면 3x 빼기 5는 0이야.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지? 이름을? 이런 식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나왔던 방정식이라는 아이는 항등식이랑 좀 대비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돼. 항등식은 항상 즉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라면 방정식은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방정식이야. 그게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갈 건데 52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52번. 뒤쪽이 좀 어려운 게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개념을 잘 다져놔야 돼. 이쪽은 개념 잘 다져놓으면 응용은 어렵지 않아. 자, 보면 문제에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x의 값에 관계없이지.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보여야지 여러분들 눈에. x의 값에 관계없이가 항상 보여야지. 그러면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네. 우리 약속한 거에 의하면. 그죠?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x에 대한 2차 항, 1차 항 이렇게 정리한 거야.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냥 왼쪽만 먼저 정리해놓고 오른쪽 그대로 썼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값에 관계없이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들을 비교하는데 오른쪽에 2차 항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a 더하기 2b는 0이 되면 되는 거야. a 빼기 b는 6이 되면 되는 거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a 더하기 2b랑 a 빼기 b는 6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두 개 빼면 3b가 -6 그래서 b가 -2 b가 -2면 a는 4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는 4 b는 -.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어디 가냐 53번 풀어봐. 53번. 53번. 문제에 대한 조건이 똑같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수치대입법일까? 개수비교법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개수비교법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개수비교를 한다는 거 하는 거면 왼쪽과 오른쪽의 동류항, 즉 같은 차수의 항들끼리 개수가 똑같다고 가야 되는데 우리 fx식을 알아 몰라 이거. 모르지. 얘가 핵심이야 지금. 이걸 몰라. 이게 문제야. 그럼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면 개수비교법은 안 돼. 얘 때문에 개수비교법이 불가능이야. 얘를 모르는데 개수비교를 어떻게 해? 그러면 수치대입법으로 가야지. 아, 그러면 수치대입법 풀어야 되는구나. 자, 수치대입할 때도 핵심은 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야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럼 얘가 힘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해지는 숫자가 뭐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뭐가 되게? 0이 되게 하는 숫자들을 대입해야 문제가 풀리겠네 라고 해서 x가 -1일 때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2 그리고 x가 1일 때 그래서 1일 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4 그리고 여기서 a -a 더하기 b가 1이고 여기서 a 더하기 b가 3이니까 또 연립하겠네. 그래서 b가 2 a가 1이네. 끝났네. a는 1, b. 괜찮죠?
오케이? 이게 항등식이야.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씩 만나봤어. 개수를 비교하는 상황, 수치를 대입하는 상황 하나씩 만나봤어.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다. 55번. 근데 좀 빡세게 나왔어. 나오자마자.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개수들의 합 얘기할 때 어려운 거니까 이건 내가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 했던 유형입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두 번, 세 번 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그지? 두 번, 세 번 풀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난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걸 좋아해요.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부터 봐야 돼, 얘들아. 이런 개수들의 합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좀 싹 다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몇 번째들이죠? 0, 2, 4, 6, 8, 10이면 짝수 번째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짝수 번째 항의 개수들의 합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금처럼 모든 개수들의 합이면 1을 넣으면 돼. 얘도 똑같다.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10, A9, A8 쭉쭉쭉 가서 A0까지 만약에 합을 원했어. 이거 이 표현이 낯설 수도 있겠구나. 자, 혹시라도 표현이 낯설까봐 요 A10, A9, A1, A0 이런 표현은 그냥 어떠한 숫자인데 그거 너네한테 알려주기 싫은 거야. 너네 보고 알아내라고 그냥 미지수로 준 거야. 이거 미지수의 어떤 미지수일 뿐이에요. 알겠죠?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A10부터 A0까지 그냥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x 더하기 2의 10제곱 여기 x의 9야. x 더하기 2의 9제곱 얘네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될까? 어떤 숫자? 그치, 1로 바뀌어야 딱 이 모습으로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걸로 봐? 마이너스.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10부터 a0까지 합이 나오고 저기도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그냥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이건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이야 현재. 그리고 나서 특정 뭐 홀수 번째나 짝수 번째 항의 개수의 합을 원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하나가 더 있어. 부호가 교차되는 게 하나 필요해. 얘들아. 요게 하나 필요해. 즉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고 짝수 번째는 플러스인 요 부호가 교차되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호가 교차되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면 요번엔 내가 보라색으로 밑줄 친 얘네가 어떤 숫자의 값이 돼야 되는 거야? 1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게 뭐야? 자, x 더하기 2가 즉 x에다가 즉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을 만들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1이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의 9제곱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A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부호가 교차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야.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오른쪽에 x 자리에 넣었으면 공평하게 왼쪽에도 똑같은 x 있으니까 왼쪽에도 넣어주셔야겠죠. 3의 10제곱 더하기 1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짝수 번째만 골라낼 거야. 짝수 번째만. 그러면 얘네들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더하면 홀수 번째가 어떻게 돼? 더하면 사라지죠. 그쵸? 그리고 더해야 돼. 그리고 두 개 더하면 2배. 더하면 핵심은 또 이거야. 실수하면 안 돼. 2배가 돼. 2배의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3의 10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0, A2 쭉쭉쭉 가서 A10까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분의 3의 10제곱 더하기 3이라는 되게 기괴한 숫자가 나오고 괜히 분자에 3의 10제곱 더하기 3을 이렇게 써주기 싫으니까 3으로 한번 묶어서 그냥 3의 9제곱 더하기 1이야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정답 5번. 아이고.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고 되게 그냥 뭐랄까 당연한 유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는데 거기 밑에 정리됐으면 변형되는 거 몇 개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이런 유형은. 자, 지금 우리 짝수 번째일 때 얘기했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도 물어볼까 당연히? 홀수 번. 그치, 홀수 번째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생긴 걸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형태겠네. A9, A7 쭉쭉쭉 가서 A1 얘네들을 물어보겠네. 그쵸? 그럼 얘네들을 물어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구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번째나 홀수 번째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특정 짝수나 홀수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필요한 도구는 똑같아. 즉 그냥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과 부호가 교차되는 개수들의 합 이 두 개는 항상 구해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하고 짝수 번째면 더하실 거고 홀수 번째면 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이 두 가지 도구를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자 핵심은 뭐라고? 결국엔 여기가 x 더하기 2가 아닐 수도 있어. 쉬운 문제는 x겠지. 그치? 어려운 문제는 뭐 x 더하기 5, 막 x 빼기 3 이런 게 막 여러분들은 돼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핵심은 뭐야? 여기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핵심이라는 거야. 그쵸? 방금도 우리 그거 한 거잖아. 즉 여기가 1이 되게 하려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고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잖아. 그치? 요렇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 상수항 주의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입니다. 뭐냐? 학교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이번 시험 어디 한번 애들 좀 낚아봐야겠다 한 거야. 난이도 변별력 좀 내봐야겠다.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 A2에서 끝나는 거야. 상수항이 빠지는 거지. 상수항이 빠지는 거야. 가능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 상수항이 빠지는 거를 많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짝수 번째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구한 거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상수항을 빼면 되는 거야. 상수항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얘만 구하고 싶어. 이 값만 알고 싶어. 그럼 x에 뭐 대입하면 될까? 그렇지. 그러면 2의 10제곱 더하기 1이겠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수항은 항상 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개수들의 합을 구할 때 언제든 상수항을 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 잘 봐 라고 얘기했어. 그 의미는 뭐였냐면 단순히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를 파악하라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것도 있었어. 상수항이 들어있나? 없나? 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있으면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 절대 안 틀려.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난 다 설명했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진짜 당연한 문제야. 이거 되게 당연한 유형이야. 되게 당연한 유형.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잠깐 숨을 돌려 5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잠깐 숨을 돌리시면 돼요. 59번 문제. 그리고 너네 학교 수학 시간에 절대 졸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학원에서 배우면 되지 믿고서 학교 수학 시간에 자면 안 돼. 졸면 안 돼.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얘들아. 내가 출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시험지를 내줄 수는 없어. 학교 수업 때도 수학 시간 졸지 말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 자, 59번 얘는 요번 중간고사에 나오기 딱 좋은 아이지. 쉬운 문제. 뭐냐? 항등식 단원에 들어있지만 2차 방정식과 항등식의 콜라보지 두 개 섞여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게 섞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별거 없지. 그냥 근을 줬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준 것과 그리고 항등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표현인 어떠한 문자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요번 중간고사 범위에 2차 방정식이 없었다면 못 나오는 문제겠지만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 그럼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 이 조건을 먼저 쓸 것인가, 이 조건을 먼저 쓸 것인가 선택권이 있어. 그러면 일단 조건별로 해석을 해볼까? 항상 1을 근으로야. 그럼 우리는 이 1을 어떻게 해? x에다가 1을 대입. 그치. x는 1을 대입한다는 반응을 할 거야. 조건 해석이 이렇게 돼.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야. 그러면 이건 식을 m에 대해 정리할 거야. 이게 조건에 대한 반응이야. 해석이야. 여러분들이 해석했어. 그럼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정리를 먼저 할까? 대입을 먼저 할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정리를 먼저 하면 x라는 문자가 여전히 살아있지. 문자 너무 많아. 그치? 문자 빨리 하나 죽여야 돼. 그래서 대입을 먼저 하는 게 나는 추천. 대입을 먼저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문자 하나라도 빨리 죽여야 돼. 아니 지금 문자가 몇 개야? A, B, X, M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정신없으니까 x는 1부터 대입하자. 그럼 1, x는 1 대입. 그러면 1 빼기 m 빼기 1 빼기에 다 전개해버릴게. am 빼기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거 빨리 죽여. 1 빼기 1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m 빼기 am 빼기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서 남은 건 할 게 이거밖에 없지. 두 번째 m에 대해 정리해. m에 대해 정리. 그러면 m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빼기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하면 자, 우리 이러면 우리 아까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는 보통 뭘 어떻게 접근한다고? 0. 보통 계수 비교법으로 접근을 할 거라고 보통은. 그치?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거라고. 그러면 오른쪽은 항상 0이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가 막 들어갈 거래. 여기는 자유로워. 어떤 숫자든 막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곱해지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0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결과값도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항상 0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수비교법. 항상 0이니까 왼쪽도 항상 0이어야 돼요. 라고 해서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 그리고 B가 마사라고. B가 마사가 아니야. 내가 뭐 계산 잘못했지? 마이너스 1 하면 3, 4 뭐지? 나 뭐 계산 잘못했냐? 아 잘못 썼어 내가?
n 플러스 이거. 아 내가 저기에 n 플러스 1이라 했구나. 원래 2인데 그리고 n 마이너스 3인데 와 엉망진창으로 풀었네. 그러면 이렇게 풀면 정답은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식으로 풀면 a가 마이너스 1, b가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어떻게 미안 바꿀 수가 없다 이러잖아. 손볼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이런 씨. 내가 잘못 쓸 때가 많아. 그래서 잘못 쓰면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끼어 들어주세요. 얘들아. 알겠지? 손을 들던가 눈시울에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신호를 주세요. 뭐 어쨌든 이런 그럼 빼기 여기가 2잖아. 빼기 2고 근데 여러분들 필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써줄게. 필기를 다시 써줄게. 그러면 이러면 맞게 썼지 지금. 그쵸? 그러면 1 빼기 m 빼기 2 빼기 m 더하기 3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2m 아니야 오씨 막 쓰다가 또 실수할 뻔했네. 마이너스 am 3 마이너스 am 더하기 3a 더하기 3a 하고 더하기 b 더하기 2는 0 1 빼기 m 빼기 2 빼기 am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m 빼기 am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인데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1이랑 사라질 거니까 이게 0 그럼 m에 대해 정리하니까 m에 마이너스 1 빼기 a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 b가 3 됐네. 이렇게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고 필기가 끝난 친구들은 밑에 문제 푸시면 됩니다. 60번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서 잠깐 체크해보는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실수 k의 값에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지금 1차 함수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오른쪽만. 그러면 이때 얘한테 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과 똑같은 발상이지? 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y는 항상 마이너스 5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땐 무조건 마이너스 5네. 이렇게.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점이라는 거 불리는 i로 마주할 겁니다.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61번. 61번 나랑 오래 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정답이 나와야 되네. 아, 61번 딱 풀어야겠다. 61번 같은 게 시험에 나와주면 땡큐인데 잘 안 나와. 다 알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너네가 풀지. 내면 서술형으로 내겠지 뭐. 자, 서술형 풀이 1, 서술형 풀이
이 객관식 풀이 자, 얘가 이 주어진 분수식이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식 보면 여기에 x 있고 여기에 y 있어. 즉 분모와 분자에 다 x랑 y가 막 섞여 있어, 그렇지? 저기 섞여 있는 x랑 y에 어떠한 숫자들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값이 계속 막 랜덤으로 막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값이 항상 일정하대. 그러면 어떤 값으로 일정해요? 라고 가정하는 거야. 는 k다. 는 k라는 값으로 일정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 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수가 뭐뭐다 라고 하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니? 습관처럼 이렇게 하지 않니? 분모에 있는 걸 이렇게 올리잖아. 그렇죠? 습관처럼.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걸 어떤 거에 관계없어라고? x, y에 관계없는 거야 이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돼? x에 대해서 정리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x, y의 값에 관계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x, y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죠? 그렇죠? 그냥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약속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랑 y에는 계속 어떠한 숫자들이 막 들어갈 거라 얘네 둘의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항상 0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k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 그렇지. b-2k가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 그렇지.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야. 걷다가 1 더하기 3k를 했더니 또 뭐 해야 돼? 여전히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k가 뭐란 얘기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1 더하기 3k가 0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찾았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죠. 그쵸? 이게 서술형 풀이야. 그러면 객관식 풀이는 뭐야? 라고 하면 이런 거지.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야. x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x랑 여기에 들어가는 y가 똑같은 상황. 그쵸? 근데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건 이거분의 이거의 비율이 항상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얘도 2, 얘도 2, 얘도 2, 얘도 2지.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에 어떤 숫자들이 막 들어가서 2랑 4가 나올 수도 있고 3이랑 6이 나올 수도 있고 4랑 8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럼 근데 비율은 어때 항상? 일정하지? 즉 이 말은 뭐야?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발상. 나누어 떨어질 거야. 그래야 비율이 일정해. 그러면 비율이 일정하려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얘랑 얘랑 나누어 떨어져야겠네, 그치? 그 나누어 떨어지려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어. 어디서? 여기서. 얘랑 얘의 비율이 이 개수들의 전체의 비율과 일정해야 돼. 즉, x의 개수분의 이 x의 개수 1분의 a가 이 y의 개수 분의 이 y의 개수가 상수항 분의 상수항이 돼야 이 비율이 유지돼야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돼야 나누어 떨어지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끝나는 거야. 객관식 풀이는 이래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각각의 동료원끼리의 개수의 비가 다 똑같아야 합니다. 끝. 이게 객관식 풀이. 그래서 객관식에 나오면 땡큐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 거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빡센데?
정리됐어?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정리가 됐으면 우리 이제 26쪽 갈 겁니다. 드디어 나왔다. 나머지 정리.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지. 항등식을 먼저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이런 거야. 어떠한 식이 있어. 걔를 x-알파로 나눴더니 어떤 식이 몫은 qx고 나머지는 rx예요 라고 쓸 수 있어. 이거 지난 시간에 다항식 연산할 때 왜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라고 했잖아. 어떤 식으로 나누면 몫은 얘고 나머지는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 보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여기가 몫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나머지 정리 단원부터는 qx라는 걸 다 몫으로 그냥 취급하죠. 그렇죠? 몫을 쓸 때 qx라고 쓸 거야. rx도 보통 나머지라고 쓸 거야. 그 이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난도 문제가 이걸로 시작하거든. 다 뭐냐면 여기 차수랑 여기 차수는 어때야 되더라? 달라. 아 여기 RX가 하나 더 잘. 그렇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여야 돼? 0차니까 상수여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n차라고 한다면 얘가 무조건 n-1차여야 되잖아. 이 당연한 얘기가 너네도 되게 당연하지. 이거 모의고사 킬러 문제의 시작이 다 이거야. 다 이걸로 시작해. 근데 이걸로 시작 못해 애들이. 왜? 까먹거든. 이 당연한 얘기를 다 까먹거든. 너무 당연해서 문제에 적용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차수와 여기 차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즉 여기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이하라고 써줘야 돼. 이하. 즉 여기가 예를 들어 2차면 꼭 1차 아니야. 1차 이하지.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항등식을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이 식을 다 계산해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항상 똑같은 항등식이야. 표현을 바꿔놓은 거야. 어떠한 식의 표현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이 개념이 지금 항등식인데 시작은 그래서 항등식인데 어떤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우리 생각하자라고 시작하는 항등식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쪽 단원에서 초반에 물어보는 건 핵심은 뭐야?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정리니까 자꾸 얘에 대해서 물어보겠지. 그래서 시작은 얘를 구해봐라고 하는 거잖아. 나머지를 구해봐. 그럼 나머지를 구할 때의 핵심은 뭐야? 나머지 정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했어. 나머지를 구하러 가야 돼. 뭐를 자꾸 0으로 만들어? 얘를 자꾸 0으로 만들어. 그래서 x는 알파를 대입해. 그러면 이 식의 변수에 어떤 숫자를 대입한다는 건 이거는 무슨 항등식 세계면 어떠한 방법을 쓴 거지? 수치 대입법을 쓴 거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대부분의 문제들의 관점은 거의 다 쉬운 문제는 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관점으로 갈 거야. 어려운 문제여도 어쨌든 수치 대입법은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는 계수비교법으로 시작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끝날 거야. 둘 다 쓸 거야. 무조건 그래. 자, 그래서 그 관점을 살려두시고 우리는 간단하게 한 문제만 보고 끝낼 겁니다. 간단하게 딱 한 문제. 내가 개념 설명을 더 해야 돼서 이런 겁니다. 67번 가지고 정리하고 끝낼게. 개념을. 자, 67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단원이죠. 나머지 정리 문제. 자, 어떤 다항식 px가 있어. 얘를 여러분들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야 라고 이렇게 식을 먼저 하나 쓰고 문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은 식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또 다른 어떠한 몫이고 나머지는 1이야 라고 또 쓰고 이렇게
그럼 이때 핵심은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QX랑 여기 있는 QX는 당연히 다르지. 여러분들이 뭔가 얘네들은 달라요라고 표시만 해주면 돼. 대표적으로 Q1, Q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프라임을 붙이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뭔가 기호로 여기에 쓰는 목과 여기에 쓰는 몫은 다름을 꼭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니? 이번엔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또 몫은 모르겠어. 몫은 모르겠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봐 하는데 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식 이하야? 1차식 1차식 이하니까 식을 ax 더하기 b라 가정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얘 찾으러 갈 거야 얘 이식 찾으러 갈 거야 그러면 핵심 나머지를 구할 때 항상 어디를 0으로 만들어? 여기를 항상 0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럼 이거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했어 수치 대입법이라 했어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x에다 뭐랑 뭐를 대입해? 2와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상황으로 풀 거야 그러면 이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p의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b는 또 p2고 그럼 우리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연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p-1이라는 값과 p2라는 값이 숫자로 필요하겠네 그쵸? 그래서 p-를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니까 5 그래서 여기가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5 P2는 여기서 찾지? 여기 2 넣으니까 0 그래서 P2는 1이네 그래서 P2는 1 이렇게. 그래서 연립해서 정답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면 A가 2 B가 뭐가 되니? 마3? 이렇게 나오나요? A가 2 B가 마3 맞아? 맞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 따라서 2x 빼기 3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항등식과 나머지 관계 다 문제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2교시에 나머지 응용 문제 좀